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7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70번 넘어서 이제 100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구독자는 늘 배고픈 실정입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그 고3 때 이제 그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한 직후에,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그 기둥이 되었다고 할까? 어쨌든 제 삶의 커다란 그 방향타가 되어준 그 종교와의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 워낙 그 종교가 정치적으로 그 어떤 평신도들을 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도저히 그 어떤 종교가 진정으로 그 추구해야 될 그 진실에 대한 탐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특히 이제 그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돈 벌어보겠다고 이제 목공예를 배우고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고 사느니 죽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저를 그런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었던 것이 그 고등학교 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셨던 그 수사님이 그 명상을 통한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고, 또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가톨릭 성직자지만, 음,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은 가톨릭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고, 불교의 그 스님을 만나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이제 지도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그 참선을 제대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스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스님과의 연결이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그 인연이라는 것,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그 쭉 이어져 온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필연적으로는 이어진 만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목공예를 배우고 있을 때 그 학원에 그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취미생활로 목공예를 해보려고 이제 같이 배운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그 재수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한 동네 사니까 이제 그분은 뭐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는데, 자기 오빠네 가족이 미국으로 전체가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꼬맹이들 2명이 이제 있는데, 그 아이들을 영어 기초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 교육이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뭐 ABC도 모르는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이제 미술을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일종의 그 아르바이트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로서 이제 선선히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두 녀석들을 이제 일주일에 당시에 3번인가 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어, 어차피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 기초를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거기 그 전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아이들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지나치는 말로 툭 던진 게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의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절에 다니면서 그 참선 수행을 참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애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참선 수행이라는 말에 이제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슴 속에 안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애들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님이 그 학생 저기 점심 준비해 놨으니까 밥 먹고 가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이제 앉아서 그 꼬맹이도 2명하고 저하고 이제 그 할머니하고 넷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점심을 이제 다 먹어갈 무렵에 제가 가볍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할머니께서 참선을 수행을 많이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참선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죠. 근데 이제 그 질문 속에는 뭐 이제 저는 참선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초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자 털고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제 얘기를 듣고는 내가 이제 참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학생 같은 사람이 참선을 하면은 진짜 좋을 거라고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보다 완성된 인격을 다져나가는데 참선만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밥상도 물리지 않은 채 이제 그 자리에서 한 30여 분 넘게 현대인들에게 왜 참선이 필요한지, 또 불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절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참선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살피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불교다라는 식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때 제 입장에서는 참선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얘기를 듣다가 그럼 제가 그 할머니가 가서 참선하신다는 그 절에 큰 스님을 찾아뵙고 본격적으로 참선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알았다고, 그 절에서는 토요일 저녁마다 그 토요 정진 법회가 있고, 토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 나오는 이런 그 평신도들을 위한 그 참선 법회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시간 맞춰서 같이 가보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사님을 통해서 그 명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잠깐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도 엄청나게 그 마음의 평온이 느껴졌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바라던 삶의 본질을 추적해 들어가는 그 수행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었고, 또 이제 그 수사님께서 뭐 불교계 스님을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배우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스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이제 궁금증, 그 기대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왠지 또 아무 스님이나 찾아가서 참선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왜냐면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스님들도 그 자기 어떤 수행 방법이나 또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경전 공부를 주로 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그 진원 수행이라고 해서 어떤 그 인도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온만이 변모음이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진원을 통해서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스님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절 그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그 사판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판은 그러니까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 수행 위주로 하는 스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판이라고 하면은 어떤 절의 살림살이, 뭐 절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뭐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의 스님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밥 짓고 반찬 만드는 일부터 굉장히 그 처리해야 될 사무가 다양합니다. 또 그런 사무를 도맡아서 하는 스님들을 이제 사판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판승 중에서도 참선을 주로 이제 하는 이런 그 수행성을 만나기를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저야말로 딱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선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안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그 아주머님이
그 조카들 그 영어 지도라는 그 알바 자리를 소개를 해주셨고, 또 마침 그 집에 할머님이 그렇게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연에 의한 만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면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그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만남을 어떤 그 악행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났던 뭐 순간적으로 옷깃만 스치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만난 지금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진정 그 인연은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으로서 남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할머님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절에 한번 가서 그 스님을 소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머님이 하셨고, 이제 그러고 얼마 있다가 그 이제 4월 초파일이 지나고, 그 4월 초파일이 될 때까지는 절에서 사람들이 뭐 연등도 만들고 뭐 어떤 그 1년 중 제일 큰 행사가 4월 초팔 행사다 보니까 다들 그 신도들이나 스님들이나 경황이 없이 엄청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초파일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그 할머니가 학생 이번 주말에 그 스님 만나러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비워놓고 그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첫날은 가서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큰 스님께 이제 큰절을 하고 앉아서 그 스님이 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날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보면은 물속에 푹 잠겨있기 때문에 물을 본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을 것 같고, 어렵게 시작하면은 평생을 쫓아다녀도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물고기가 물을 본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신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진리 속에서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겠지만,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 속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우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라는 이런 이중성을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견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이 결국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데,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0대 후반에
그 젊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 그뭐 부처님은 6년씩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나는 뭐 6일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그 오만한 생각도 했었고 뭐 6일이 안 된다면 6개월이면 될 것이고 또 부처님처럼 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좀 그 자만에 가득 찬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 고사하고 지금 6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깨달음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내가 참선을 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시간을 낭비했다거나 부질없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수행을 1시간을 하면 1시간만큼의 얻는 것이 있고 열흘을 하면 열흘을 하는 만큼의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터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어떤 원칙을 그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현대 사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소음 속에서 정신없이 허덕이면서 나 자신을 잃은 채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그 참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본질에 대한 그 탐구, 그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제 조서 쪽으로 그 진로를 결정하고 이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장 그 좀 재미있게 느꼈던 것은 절에서 스님께서 해주시는 그 어떤 참선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그 기본적인 원리가 미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 어떤 그림의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히 다르죠. 한쪽에서는 영혼의 어떤 내적 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림에서는 어떤 그 예술적 완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만 그러한 그 목표 지향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장황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 제가 참선을 접하게 된 그 인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다가온 필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